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점의 좌표를 직접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수직선 위에 분점을 구하는 방식하고 평면 위에 분점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수직선 위에 분점을 구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평면은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5번이 더 복잡해 보이잖아요. 빈칸 많으니까. 근데 5번이 더 쉬워요. 4번만 이해하시면 5번 이해됩니다. 알았니? 자, 봐봐.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분점 먼저 제목 먼저 적어갈게요. 첫 번째,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수직선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정도는 A, 이 정도는 B, 이 정도는 P 이렇게 해보죠. 중점인가? 이 정도 해볼게요. 여기가 A고 좌표는 A, 여기가 B고 좌표는 B입니다. M이 M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P를 잡을 때 이제 이 P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잖아. 맞아? 네. 그런데 여기의 길이 대 여기의 길이가 M 대 N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이들아? 이해됐지? 네. 자, 그럼 봐봐요. 우리는 뭐가 알고 싶냐면 그냥 P의 X 좌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 X라는 놈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A에다가 AP의 길이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AP의 길이를 지금 모를 뿐이지. 알겠지? 네. 우리가 아는 길이는 누구의 길이를 알고 있냐면 AB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 근데 AB를 전체를 뭐라고 볼 수 있냐, 아가들? 여기 전체는 M 더하기 N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아가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쌤이 AP를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AP를 그러면 AB 전체 길이를 M 더하기 N으로 나누고 M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다 이해되죠? 그죠? 네. 근데 걔가 뭐가 되냐면 M 더하기 N 분의 M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따라서 X는 A 더하기 AP 대신에 적어 놓을 거니까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얘를 통분하면 M 더하기 N분의 MA 더하기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MA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사라져 버리죠. 이해됐어요? 네. 따라서 최종적으로 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이니까 이거 외워야겠어요? 안 외워야겠어요? 친구들 외워야겠어? 안 외워야겠어? 외워야 돼요. 알았죠? 외워야 돼요. 왜 외워야 되냐면 좌표 구할 때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좌표 구할 때는 선생님이 지금 이걸 증명하는 과정 있죠?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 예제 쓰지 마. 알겠지? 자, A가 1이야. B가 6이야. 알겠지? 예. 근데 A, B를
뭘로 할까? 7대 3으로 내분할해. 예를 들어서 A 샤프를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예. 네. 그럼 X라는 놈은 1에서 6으로 이제 커지는 과정 중에 일부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얼만큼 커지냐라고 하면 AP만큼만 커지는 거야.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얘가 1이고 얘가 6인 거지. 그런데 여기가 7대 3이니까 여기 2점의 샤프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A, B의 길이 얼마니? 5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 얼마겠냐? 5 곱하기 10분의 7 아니니? 이해돼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1 더하기 5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쉬워.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 예. 네. 그럼 2분의 9 되니? 맞아, 맞아. 이거를 공식이라고 하면 이제 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x는 7 더하기 3분의 그러니까 mb고 na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지는 관점에서 이걸 외우게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 막 이러면서. 예. 그럼 7, 6에 42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그럼 10분의 45다. 오, 놀랍게 오늘 약분되네. 2분의 9 이지라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해요. 이게 훨씬 쉽지 않냐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배워라. 결국은 이렇게 하게 돼요. 지금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뿐이지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속도가 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니? 이해하겠니? 좋아요. 자, 이제 외분점 구하는 것도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를 찾을 텐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외분을 하려면 M이 큰지 N이 큰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M이 크면 오른쪽에 찍히고 N이 크면 왼쪽에 찍힌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보죠. A, B, Q. 자, A가 A고 A가 B예요. M이 크기 때문에 Q는 오른쪽에 찍히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럼 얘가 어떻다는 얘기냐면 M 대 N이라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해했지? 이해했니 못했니? 이해했지?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똑같아요.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이거 조금 위로 끌어올릴게요. 칸이 좁아가지고.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서 x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되냐, 아가들? b에다가 bq의 길이를 더하면 되지 않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무엇이냐면 AB이기 때문에 A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AB는 B로 따지면 뭐에 해당하겠니? 뭐에 해당하겠어? M-N에 해당하겠죠. 그잖아. 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하면 BQ의 길이란 놈은 AB의 길이를 M-N으로 나누고 N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M-N 분의 N 곱하기 B-A가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X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되면서 통분을 했을 때요 MB-NB 더하기 NB-NA 이렇게 사라지죠.
따라서 이때 x는 뭐가 얻어지냐면 m-n분의 mb-na 이렇게 얻어집니다. 뭔가 깨달음 얻었어요? 오, 그러니까 선생님 위하고 공식이 똑같은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외우고 싶지. 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 위에 하나 밑에 거 외워지는 거니까. 근데 외워서 적용하는 속도를 봤을 때 딱히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조건 외워야 돼. 외우는데 외우는 건 별도로 하고 실제로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구할 때는 선생님이 지금 증명 과정 보여준 거 있죠? 요 방식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하시는 것이 공식을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점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오는가를 좀 아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예,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점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공식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답만 나오는 거지 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알겠죠? 예, 제가 단연간 지도를 해보고 아 저게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가들? 알겠나 하가들? 공식은 다 외웠죠? 지금 그죠? 네. 자 그럼 5번에서 무슨 얘기만 할 거냐면 사실 이게 그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XY 좌표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지금 하나의 좌표에 대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평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똑같은 방식을 취하면 된다라는 거고 증명은 딱 하나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내분점 P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X 좌표의 분점을 구하는데 X 좌표는 X1과 X2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M 대 N이니까 아까 위에서 배운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X좌표만 가지고 구해보면. 그죠? 예. Y좌표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게 독립적이고 관계가 없는지는 제가 증명을 할 거니까요. 일단 이걸 그냥 써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하나의 좌표에 대해서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줄 알면 당연히 평면에서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해하겠니 아가들? 이해하겠어? 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두 점의 중점의 좌표를 써보라는 얘기인데 중점의 좌표가 사실 중등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좌표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는 거 배워 안 배워?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쓰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중점이라는 건 사실상 내분점인데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맞아 안 맞아? 저기 1번의 저 공식에다가 m과 n의 1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죠. 그죠? 그때 당시에 그냥 무차별로 배워서 썼겠지만 실제 의미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얘가 더해서 2로 나누는구나. 저 내분점의 공식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XY 좌표가 분점, 내분점과 외분점 혹은 중점을 구할 때 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가를 증명 한번 해보면 되는데 내분점 가지고 증명 한 번만 딱 보시면 아 외분점도 증명할 필요 없겠다. 당연히 성립하겠다라고 납득하시게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들? 알겠지? 그래서 1번 가지고 1번만 증명을 해볼 거예요. 알았어? 자, 1번 증명할 텐데 그림이 하나 필요해. 그림 크게 그리라고 밑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뭐 어차피 확대가 돼서 딱히 막 엄청 크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편의상 선분 AB는 1,4분면에 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 정도 해볼까요? AB가 이렇게 있었다. 그럼 여기 필요하고 여기 필요하고요. 몇 대 몇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점이 있어야 되니까 위치가 얼마나 안 되긴 한데 이거 좀 다시 할게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위치라서. 그래도 마음에 안 드네. 대충 하죠. 뭐 이게 잘한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아까 같이 해야겠네. 그냥 단순히 제가 그림을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게 A라는 점이에요. 여기가 좌표는 x1, y1이고요. 여기가 B라는 점이에요. 좌표는 x2, y2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이 m 대 n이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P는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수직이고 수직인데 어차피 여기 이 부분도 수직이라서 이 아래쪽에 직사각형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가 같아버리죠. 그잖아. 네.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가 같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X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지점이 지금 여기란 말밖에 더 되니?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어. 길이 같다 필요 없고. 자, 여기 이 점은 X1, 0이죠. 여기 이 점은 X2, 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여기가 X, 0일 텐데 중요한 건 여기 대 여기가 몇 대 몇이냐 이건데 이게 M 대 N이에요. 왜 M 대 N이냐? 저 위에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죠. 그리고 M과 N은 빗변의 위치잖아요. 그럼 M 대 N이 닮음 B예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의 B도 M 대 N이고 높이의 B도 M 대 N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기는 0, y1이고 여긴 0, y고 여긴 0, y2인데요. 이때도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M 대 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뭐 수선의 발의 점을 여기 C라고 잡고 여기 D라고 잡을게요. 닮음이 삼각형 쓰려고 그냥 그러는 거야. 별로 의미 없어. 자, 이 그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각형 PAC하고 삼각형 BPD는 닮음이에요. AA 닮음이죠. 편의상 이 점을 A', 이 점을 P', 이 점을 B'이라고 잡고 이 점을 A 더블 프라임, 이 점을 P 더블 프라임, 이 점을 B 더블 프라임이라고 잡죠. 그럼 이 닮음에서 A 프라임 대 P 프라임의 길이와 P 프라임 대 B 프라임의 길이가 M 대 N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다음에 A 더블 프라임 대 P 더블 프라임 대 P 더블 프라임 대 B 더블 프라임 B도 M 대 N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XY 좌표가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각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여기서 분점을 구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기서 x를 구하는 방식, 여기서 x를 구하는 방식 이미 위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x가 이 x가 같은 거 아니야. 이해하겠니? 마찬가지로 여기서 y를 구하는 방식 이미 위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y와 같은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분점에서 x, y 좌표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x 좌표를 가지고 x 좌표의 분점의 위치를 찾으시고 y 좌표를 가지고 y 좌표의 분점의 위치를 찾으시면 끝난다는 얘기니까 특별히 공식을 추가로 생각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까 위에서 배운 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4번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납득하시겠어요?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공식을 안 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안 외우면 안 되냐면 반드시 숫자를 가지고 분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져야만 이런 걸 물어보긴 한데 다음 문제 넘어가도 돼요? 다 적었어요? 필요한 거?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네. 아니 좀 기다릴게요. 적을 거 좀 적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이제 툴을 가지고 그리니까 금방금방 그리지만 여러분들 손으로 그리려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제가 일부러 그려보게 하는 이유는 손으로 그려보는 행위 자체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문제를 풀 때도 어차피 그림 많이 그리셔야 될 거니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제가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했죠. 뭐 때문이냐면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저 4개의 숫자를 대수를 비교하라는데 숫자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맞아? 그럼 대수 비교하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보통은? 빼는 거지. 빼가지고 누가 큰지 보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분점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이게 되게 내분점으로 보이고 이게 되게 외분점으로 보이거든? 근데 이럴 때 반론을 제기하는 데 있어. 선생님 이건 앞에 있었던 공식이니까 내분인지 알겠는데 이거는 A랑 B의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선분 A, B를 기준으로 분점을 정했겠지만 얘는 선분 B, A를 기준으로 정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공식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 이런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는데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PQRS 자체가 필요하진 않고 이렇게 할까요? 점 A의 점의 좌표를 스몰 a, 점 B의 점의 좌표를 스몰 b, 그리고 P의 좌표를 스몰 p, Q의 좌표를 스몰 q 이런 식으로 네이밍 해볼게요. R의 좌표를 스몰 r, S의 좌표를 스몰 s 이렇게 적을게요. 이걸 지금 그림 없이 공식만 보고 하는 건데 점 P가 더 어렵냐? 안 어려워요. 네. 저게 MA 더하기 NB가 된 이유는 선분 AB가 아니고 선분 AB를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선분 BA. 이게 순서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BA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AB라고 쓰시고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쓰셔도 똑같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를 B의 A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써도 똑같아요. 이해하겠지? 근데 쌤은 그냥 A, B를 기준으로 쓸게. 알겠지? 똑같은 뜻의 문장을 밑에 그냥 참고로 삼아 써줄게요. 뭐라고 써도 똑같냐면 점 P는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써도 의미가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은 선분이지만 분점을 지칭할 때는
선분 AB를 선택했느냐, 선분 BA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하나만 두 개로 쓰고 나머지 하나씩만 쓸게요. 그럼 점 Q는 뭐가 되겠어요? 선분 AB를,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식에서 외운 거 딱 그 모양이잖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점 R은 AB를 M 대 N으로, 이것도 우리가 외운 공식 그대로죠. 외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점 S는 AB를 N 대 M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죠.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냐, 와가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어떻게 푼지 보세요. 아무것도 빼지 않고 대수관계를 다 정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A는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데 잡아요. 뭐 A 여기 있고 B 여기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잘 봐, 친구들아. M이 크니 N이 크니? M이 더 크지. 그러면 N 대 M으로 내분한다고 하면 A, B의 중점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M과 N이 같다면 중점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M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점 P는 A, B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정 가운데, 이게 그냥 설명을 해서 그리는 걸 꼭 그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평균의 위치라고 하면, 여기가 중점 위치라고 하면 실제 P는 어디 있게 되냐면 이런 데 있게 되는 거죠. N 대 M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니? 이해되지? N이 M보다 크기 때문에, 아니, 작기 때문에, 그지? 근데 Q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어디 있어야겠냐? 여기 대칭 위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예. 그래야 이렇게 M 대 N이라고 설명이 가능할 거니까. M이 더 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R은 M 대 N으로 웨이분인데 M이 더 커요. M이 더 크면 R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R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M 대 N이다 이렇게 나가서 이 점의 좌표가 R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S는 뭐라고 했냐면 N 대 M으로 웨이분인데 N이 더 작잖아요. 그죠? 예, 작으면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N 대 M이에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은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막 다 M 대 N, M 대 N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되냐, 가들? 그럼 수직선상에서 어디 있을수록 값이 작은 거냐? 왼쪽에 있을수록 값이 작은 거잖아. 오른쪽에 있을수록 값이 큰 거고.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보고 아, S가 제일 작구나. 그 다음이 P구나. 그 다음이 Q고 R이 제일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석하려면 저 공식의 의미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냥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죠. 안 외우고 있으면 저거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거 뭔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겠니? 이해되겠어? 네. 외울 게 많죠. 근데 고등 3학년은 외울 게 별로 없는 편입니다.
넘어가 되겠니?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분점을 엄청 중요하게 하는 거 알겠죠? 되게 길게 설명했잖아. 지난 시간 같이 합치면. 맞아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분점, 내분점이나 외분점 도대체 왜 만든 거냐? 제가 이미 설명하셨어요. 기억나나요?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가 두 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한 점을 찍고 싶은데 점을 찍어서 보여줘봐야 같은 점을 찍지 않는다고 했죠. 이걸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면 똑같은 점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의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 한 직선 위의 서로 다른 세 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려고 만든 거예요. 표현한다고 제가 적을게요. 네. 실제 그런 뜻이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의 위치 관계를 표현이 가능하죠. 표현만 가능한 게 아니고 정확한 점의 위치를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실제 점은 크게 없어서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다예요. 좋죠? 네. 8번. 자, 8번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얘기할 텐데,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외워두셔야 되는데, 외우기 워낙 쉬워가지고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중점 구할 줄 아시죠? 그럼 무조건 무게중심도 구할 줄 알아요. 볼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중3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중2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좌표 구하는 건 안 나오지만 아무튼 무게중심이 나와서 각자들 무게중심의 성질 이런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중요하냐 이런 거? 안 중요하지. 대충 하지 뭐. 이 A가 x1, y1이고 B가 x2, y2고 C가 x3, y3예요. 무게중심, 뭘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또 무게의 중심이요 이래라.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 있어야 찾죠. 중선은 뭐라고 했어요?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요. 그러면 A라는 꼭지점에서 이 대변의 중점을 이었다고 할게요. 알겠죠? 예. 여기를 제가 중점이라고 하면 너네 이 중점을 좌표 알 수 있지 않니? 아까 중점을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BC의 중점이잖아. 지금 여기랑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야, 근데 무게중심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이 중선 위에 있는데 여기 대 여기의 길이가 2대 1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쵸? 그럼 뭘 깨닫니? 이제 분점을 배웠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건데 선생님 G는 그렇다면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군요. 그죠? 원래 내분점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여기 대 여기는 2대 1이다 이따위로 표현했겠지만 이제 내분점이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AM을 2대 1로 내분하는군요. 그럼 내분점에 공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G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분점의 공식이 뭐였냐?
2 대 1이니까 2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를 m의 x좌표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좀 많이 복잡하네. 그러니까 공식의 포맷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계산하지 않고 제가 적을게요.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 플러스 1 곱하기 y1 이러겠네요. 네. 같은 y1이 아니죠. x1이죠. 죄송합니다. x1 그리고 같은 이유로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y1 이것도 1 곱하기 y이라고 굳이 적을게요. 네. 공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니? 만약아들 네. 결과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시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가 나와버리냐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돼버리고요. 좌표를 3개 더해서 3분 나누고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평균이라고 하지 않아? 중점 구할 때 x좌표의 평균과 y좌표의 평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중점 구할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때도 뭘 쓴다? 평균을 쓴다는 거죠. 세 x좌표의 평균이 무게중심의 x좌표, 세 y좌표의 평균이 무게중심의 y좌표다. 물론 얘는 기억하기가 워낙 쉬운 공식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읽는 학생은 흔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들 잘 외워서 쓰니까 한 번만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됐니? 됐어? 자 다음 주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문제예요. 뭐냐면 소위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하는 문제들이 나올 건데 자취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문제를 안 풀어버려. 학생들이 어려워 이러면서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내 말 잘 들어봐요. 자 우리 이제 점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점은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돼? 위치니까 수직선인 점이면 좌표를 읽으면 되잖아요.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잖아. 평면의 점이면 XY 좌표를 읽으면 되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7 3,9 이런 식으로 맞잖아? 그럼 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점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분점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이 움직인 흔적을 도형이라고 해요. 그럼 잘 봐요. 이거 직선입니까? 선분입니까 그러면? 직선은 무한연장이니까 이렇게 선분입니까? 이거 선분은 아니야. 잘 봐봐. 확대해서 봐봐. 이 직사각형 아니야? 직사각형이 그냥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아니야? 높이가 아주 작은 직사각형 아니야? 실제로 선 두께가 있게 없게? 없어요. 야 그럼 두께가 없으니까 내가 두께 없이 자 제가 그린 직선 보이시죠? 이런 거 보여? 안 보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을 직접 그려서 보여주면 그게 과연 정확한 직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도 마찬가지예요. 점을 찍어서 보여주면 정확한 점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점은 크기가 없어요. 직선을 그려서 보여주면 정확한 직선이 아니죠. 곡선을 그려서 보여주면 그러면 정확한 곡선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나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그리는 순간 정확한 곡선이 아니야. 이미 두께가 생기면서. 맞아요. 여기에 대해 수학자들 고민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떠오른 자취, 그러니까 즉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도형은 이건데 이걸 상대방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려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두께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냐?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을 내가 상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도형이에요. 실제 그린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점이 몇 개 있냐? 이런 어떤 도형이든 점 몇 개 있어. 점 몇 개 있냐고? 무한 개 있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을 다 전달하는 건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수학자들 어떤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다. 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으면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 식을 보고 상대방이 도형을 떠올리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식을 봐도 도형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과연? 너네가 식을 보면 도형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난 이미 알아요. 떠올라요. 잘 봐요. 이거 안 떠올라? 떠오르잖아. 안 떠올라 진짜로? 선생님 이거 기울기가 x, y 해놓고 마이너스 1이고 y좌편 1인 직선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떠올랐잖아 지금. 떠올랐어 안 떠올랐어? 떠올랐지? 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걸 니네는 y는 뭘 생각하지만 실제 이거 뜻은 뭐냐면 x 더하기 y는 1입니다. 뭐예요? x좌표랑 y좌표는 더하면 1인 관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두 좌표의 합이 1이면 이게 직선이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복잡한 도형은 당연히 복잡한 관계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여줄까요? 예, 아닌데. 아무나 써볼게요. 예, 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5y의 제곱은 0. 입이 안 나온다? 플러스 해볼까? 아무나 쓴 거야 지금? 아무나 쓴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5xy 마이너스 3y의 세제곱은 0이라고 썼는데 어떤 도형이 나왔어요? 이게 뭐 선생님 사인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도형이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몰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나 쓴 건데.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도형까지 그리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요? 이런 건 다 컴퓨터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x와 y에 대해서 니네 마음대로 막 식을 쓰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도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도형들은 식도 알아야 되고 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식을 줬을 때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건 기본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어려운 도형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도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뭘 깨달아요? 진짜로 식이 있으면 그림이 나오는군요 라는 걸 깨달아요. 그잖아. 이거 컴퓨터 그린 거야.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x좌표를 제곱해서 2배하고 x좌표랑 y좌표를 곱해서 5를 곱한 후 y좌표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을 곱한 거 이 세 개를 더한 게 0이 되는 모든 점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x와의 관계라는 건 엄청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복잡한 건 안 물어봐요. 알았니? 알았어? 결론은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란 건 뭐라고 그냥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도형의 x 좌표와 y 좌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식으로 써서 보여줌으로써 상대에게 그 도형이 무엇인지 추측하게 하는 기법인 거예요. 그럼 정확한 도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죠. 손으로 그린 것보다 도형의 방정식이 더 정확하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자취의 방정식은 결국 목적이 뭐라고요? x와 y의 관계를 밝히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동일한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 다 모으면 이게 도형이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하려는 자취 위의 임의의 한 점을 p, x, y라고 합니다. 만약에 xy가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뭐 a, b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밝히면 된다고 했잖아. 이해되니? 예.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여 x와 y의 관계식을 구합니다. 이게 x좌표 y좌표 관계식 아니에요? 이거 x, y라고 잡았으니까 x, y 관계식인 거고 a, b라고 잡으면 a와 b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알파, 베타라고 잡았으면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구한다는 거에 완전히 통합된 내용인 거죠. 어떤 문제를 잡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건데 이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x, y의 범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많이 놓치게 되냐면 x, y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특히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들이 쉽기 때문이에요. 나중 되면 x의 범위가 실수가 아닌 문제를 줘요. 근데 이미 쉬운 문제를 풀면서 x의 범위를 생각해본 훈련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범위 안 쓰고 식만 쓴 다음에 틀려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항상 x나 y의 범위가 있나? 이런 검토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예. 요 세 번째까지 잘 하셔야만 자취의 방정식을 잘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밑에는 엄청 쉬운 문제가 있겠죠.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문제 풀어볼게요. 이걸 이용해서 이걸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죠. 지금 P가 뭐라고 잡아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P를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AP의 길이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요. BP의 길이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ECP의 제곱은 2배의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겠죠. 자, 이걸 전개할 때 왼쪽에도 x제곱 2개 있고 오른쪽에도 x제곱 2개 있고요. 왼쪽에도 y제곱 2개 있고 오른쪽에도 y제곱 2개 있으니까 2차항 전개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사라지니까. 그러면 1차 이하만 전개하면 2x 더하기 1 마이너스 4x 더하기 4 플러스 6y 더하기 9는 맞죠? 마이너스 20x 더하기 50 그리고 마이너스 12y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니? 그럼 18x 더하기 18y 상수는 뭐 되죠? 14 4 마이너스 54 되나요? 그죠? 결과적으로 18로 나누게 되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게 되죠. 이해됩니까? 예, 이건 뭐 직선이기 때문에 xy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쓰면 되거든요. 아, xy의 범위 없구나. 실수 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저기서 얘기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인 거죠. 그럼 저기서 말하는 점 P라는 건 움직이는 점인데 어디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자체가 거의 뭐겠어요? 직선 아니면 이제 뒤에 배우시겠지만 원, 선분, 뭐 반직선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 복잡한 거 안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